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경제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광물이나 석유 아니면 제조업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중국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한 지 오래되었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미래 산업은 반드시 이런 산업이어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에서 기사는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사는 아프리카 경제의 답을 뜻밖에도 블루베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사의 소제목도 Very Beautiful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 보여드릴게요. Forget gold and copper. Africa's latest boom is in blueberries and oranges. 금과 동은 잊어라. 아프리카의 최근 붐은 블루베리와 오렌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A surge in fruit exports shows how high value agriculture can support industrialization. 과일 수출의 급증은 고부가 가치 농업이 어떻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짐바브웨의 한 블루베리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약 40km 떨어진 농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다름 아닌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과일은 곧바로 저온 저장 시설로 옮겨지고 선별 과정을 거친 뒤에는 동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특히 큰 블루베리는 동아시아 시장으로 항공 운송되고 나머지는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알리스테어 캠벨은 지금도 수확량을 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말하며 현재 생산량의 5배에서 6배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열풍은 통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짐바브웨에는 약 1만 2천 톤의 블루베리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7년보다 무려 40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너도 나도 블루베리를 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국적인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블루베리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과일이 아프리카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도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제조업을 육성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제조업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말이죠. 전체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기사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농장을 주목합니다. 바로 첨단 농장이요. 왜냐하면 첨단 농장은 사실상 하나의 작은 공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세계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자 크리스토퍼 크레이머는 이를 신선함의 산업화 (Industrialization of Freshness)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즉 농업과 제조업을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구분하기보다 첨단 농업 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역사에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많은 국가들은 커피나 면화, 코코아처럼 단 하나의 작물만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6년부터 1973년 사이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 정도가 단일 품목에서 전체 수출의 절반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단일 품목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문제는 수출하는 단일 품목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도 같이 곤란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작물 가격이 폭락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이러한 경험 때문에 많은 정부들은 농업보다 제조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아프리카 농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무역 모니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과일과 견과류가 코코아를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농산물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코아와 면화, 담배, 설탕 같은 전통적인 황금 작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산업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농산물 수출액이 높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입장에서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대륙은 어디일까요? 상고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물론 아직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연평균 농산물 수출액은 약 3,410억 달러였고 아프리카는 약 81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참 작은 수준이죠. 하지만 아프리카가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주목해야 한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한 예로 페루는 2010년까지만 해도 블루베리를 거의 수출
수출하지 않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대 블루베리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오늘날의 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농업이 첨단 산업이된 훌륭한 예시입니다. 한 투자펀드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블루베리 농장은 상당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미국의 농업기업 드리스콜의 공정을 살펴볼까요? 드리스콜은 오랜 연구와 인공 교배를 통해 얻은 종자를 짐바브웨 농가에 공급합니다. 농장에는 폴리에틸렌 보호막이 설치됩니다. 저장 시절에는 광학 선별기가 과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한 미국의 생산량이 줄고 페루의 생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여름으로 생산 시기를 맞춰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즉 품종 개발부터 생산, 선별, 물류, 시장 분석까지 모두 하나의 산업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블루베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꽃을 보죠.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현재 세계 절화 수출의 각각 6%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장에서는 미세 안개를 분사하는 장비,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 그리고 꽃의 품질을 높이는 설비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 역시 기사에서 말하는 신선함의 산업화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농업은 더 이상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열대과일을 보겠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아보카도와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00만 톤 이상의 아보카도가 소비됐는데 이 상당 부분을 모로코와 케냐가 공급했습니다. 즉 세계 시장의 수요 확대가 아프리카 농업 성장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귤 산업입니다. 올해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감귤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귤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산물 수출품이며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수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의 회색 선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는 2000년대 초부터 남아공의 대표 수출품이었습니다. 연간 약 15억에서 25억 달러 수준을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매우 큰데 최근에는 약 15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빨간 선이 드디어 앞에서 말한 감귤류인데요. 감귤류는 2001년에는 거의 수출이 없던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2025년경에는 약 24억에서 25억 달러에 도달해 다이아몬드 수출을 추월합니다.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20년 이상 꾸준히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연분홍색 선인 와인을 보죠. 와인은 오랫동안 약 5억에서 7억 달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체를 보면 남아공 농업 전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감귤류와 같은 특정 고부가 가치 품목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광물 자원이 국가 경제를 이끈다는 기존 공식이 깨지고 있으며 첨단 농업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걸까요? 기사는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 1997년 국영마케팅위원회 폐지와 감귤 재배자 협회의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수출 수익을 농가에 나누어 주는 구조였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농가가 자신의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감귤 재배자 협회는 농가의 분담금을 활용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정부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체 역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겠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첨단 농업은 제조업이 가지는 장점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겁니다. 기술 집약적 농업은 수출을 늘려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들며 공급망을 따라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업경제학과 완들레 시울로보는 이러한 기업들을 두고 통합된 제조업이자 물류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첨단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생산과 가공, 물류와 기술이 결합된 종합산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냐 열대과일 기업인 버트는 신선과일뿐만 아니라 건조과일 스낵 수출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버려졌던 망고와 파인애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화훼 산업을 위해 건설했던 공항의 저온 저장 시설은 이제 허브와 채소, 콩 수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블루베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상 정보와 생산량을 분석하는 아그리테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감귤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하나의 농업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들도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기사는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실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인프라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항구가 혼잡하다 보니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을 제때 배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송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보면요. 화훼 산업이 처음 성장하던 시기에는 정부가 공항으로 향하는 화물 차량에 무장경로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장강도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프라는 생산성 자체보다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했고 7월에는 짐바브웨산 블루베리가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되었습니다. 물론 관세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 바로 식품 안전과 식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정부 간 협력이나 외교 그리고 전문산업 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니까요. 그럼에도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케냐의 화훼 산업,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귤 산업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프리카의 농업은 오랫동안 제조업에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고란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과 물류, 연구개발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겠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업화를 이야기하면 공장과 제조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첨단 농업은 품종 개발부터 자동화 설비,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까지 결합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변화를 신선함의 산업화라고 표현하며 아프리카가 반드시 전통적인 제조업계의 길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이냐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느냐일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